178페이지에 있는 계산작업 1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에서 수강일자의 요일의 값을 이용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평일반, 토요일에서 일요일은 주말반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크데이 함수는 뭐예요? 날짜의 요일을 숫자로 알려주는 함수가 위크데이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2022년 9월 7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 수 없지만 엑셀은 값을 찾겠죠.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하면 뭐 월요일이면 뭐 1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가 나올 수도 있고 리턴 타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월요일이 1로 반환되는 방식을 이용해서 해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나오면 월, 2 나오면 화, 3 나오면 수, 4 나오면 목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5 나오면 금, 6 나오면 토, 7 나오면 뭐예요?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6보다 작은 숫자면 뭐야? 평일이라는 거고 6하고 7, 그러니까 6하고 7이 큰 사람이면 이때는 주말이라는 주말반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으니 이제 식을 완성을 시켜줘야 되겠죠. 는 if 더블 클릭 fx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있는 수강 일자에 대한 요일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일의 일로 뽑아내야 되니까 위크데이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위크데이 가로 열고 닫고 들어가야 되겠죠. 위크데이로 들어가서 수강일자 여기 C3셀을 찍고 리턴 타입을 딱 보세요. 리턴 타입에 클릭했더니 어때요? 일요일을 1로 시작하고 토요일을 7로 끝나는 것은 1 유형인 거고 월요일을 1로 하고 일요일을 7로 반환하는 것은 리턴 타입을 2 유형으로 하라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리턴 타입을 뭘로 잡아야 돼요? 2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2로 잡으면 월요일은 1, 화요일은 2, 수요일은 3. 여기 3 나왔으니까 이 날짜는 수요일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뽑아놨어요. 숫자로 뽑아놓고 if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여기서 어떻게 비교해 주느냐에 따라 얘가 평일반, 주말반, 평일반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비교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뭐 쉽게 한다면 여기 있는 숫자보다 뭐야? 6보다 작은 숫자로 잡아주면 이렇게 6보다 작은 숫자로 잡아주면 이제 뭐야? 아, 이거 작은 숫자, 이거 크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작다 표시로 이렇게 6보다 작은 숫자로 하면 여기가 평일반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주말반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여기가 이제 평일반 그리고 주말반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비교를 이번에는 반대로 6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로 6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로 한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주말반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주말반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평일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했냐에 따라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보고 외울 필요 없다라는 얘기. 이것도 정답이라는 거죠.
6 나오면 주말, 7 나오면 뭐죠? 주말. 그 대신 1하고 5는 평일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책 보고 책 똑같이 책은 어떻게 나와 있어? 예, 5보다 작은 걸로 나와 있네요. 그죠? 예, 5보다 작은 걸로. 그러니까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true나 false가 이게 바뀌는 것만 역할을 하는 거죠. 어차피 정답은 다 똑같으니까요. 예,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자, 확인 눌러주고 채우기 엔드를 해주면 평일반, 주말반 이렇게 나오겠죠. 9월 11일과 9월 4일은 주말반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예, 6 아니면 7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예. 나머지는 뭐 1에서 5 사이가 되겠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표에서 학년이 3학년에 해당하는, 그러면 학년이 3학년, 그럼 얘 강소라, 박소율, 공수지 이 4명, 이 학년에 해당하는 관현악에 해당하는 1명, 2명, 관현악에 동그라미 된 거는 얘는 안 돼 있고 얘는 안 돼 있죠. 관현악의 학생 수는 몇 명? 2명이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뭘로? 예. dCount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는 얘기죠. 그죠? 네, 구해라. 자, 조건을 여기다가 만드네요. 또 여기다 조건을 또 만들어요. 그죠? 조건은 M12, M13 영역의 조건을 만들고 요 놈을 가지고 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건은 뭡니까? 학년이 3학년에 해당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을 학년, 컨트롤 C, 컨트롤 V, 3학년,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래 놓고 이제 dCountA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는 dCount A 함수입니다. 왜? 동글라미는 문자니까 문자를 개수를 세수는 것은 dCountA 밖에 없으니까 dCountA로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다 긁어버리면 되죠. 편하게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래서 범위를 긁었는데 얘는 전체 참조를 넣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왜? 나는 이거 값만 구하지 이걸 채우기 핸들 할 필요가 안 하니까. 채우기 핸들을 안 하니까 내가 범위를 절대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은 크리테리아 조건은 여기 범위죠. 이렇게 범위 긁으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필드. 개수 세는데, 개수 세는 필드는 어떤 거예요? 관원악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원악부를 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2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하면 그리고 이제 함수로 접목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어렵지만은 몇 번 풀어보면 어디를 긁어야 되고 어디를 찍어야 될지 자연스럽게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성별 자리를 구해라. 성별을 표시했는데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자, 그러니까 1이든지 3이든지, 그죠? 네, 남자. 그리고 2 또는 4면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1 또는 3이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 이런 식으로 값 구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if 더블 클릭 fx 1 또는 3, 그러면 오더 함수를 이용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미드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OR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OR이 들어가서 왜 OR이 들어갔냐?
1이든지 3이든지 이것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true가. 예. 미드를 뽑는 거는 나중 문제고, 그죠? 그래서 OR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성별 자리를 뽑아서 는 1이냐 는 3이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드 들어가서 는 1이냐 미드 들어가서 는 3이냐 뭐 이거라는 겁니다. 성별 자리를 뽑아서 그놈이 1이냐 3이냐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미드 들어가서 일단 성별 자리 뽑아 와야 돼요. 그리고 비교해야 되니까. 미드로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자리에 첫 번째를 뽑습니다. 그 뽑은 놈이 1이냐라고 해주는 거죠. 근데 1이었는데 펄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문자, 미드는 문자니까 문자로 뽑은 놈은 문자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문자 1로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큰 따옴표를 꼭 넣어줘서 이렇게 true가 되게끔 해주는 거죠. 자, 뽑는 건 똑같이 뽑는 거죠. 여기는 미드 함수를 똑같이 뽑는 건 뽑는 거잖아요. 단지 3이냐라고 하는 거니까 요는 그냥 그대로 뭐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이번에는 3이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끝났어요. 2% 빠져나와서 1, 3이냐 둘 중에 하나냐 그러면 뭐예요? 남자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1, 3 성별 자리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죠? 2 또는 4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if를. 사실은. 이렇게도 정답이 되지만 정확한 표현이라면 2 또는 4니까 여기다가 정확하게 또 표현을 해줘야 돼요. if 들어가서 두 번째 if에 OR로 또 들어가서 미드로 들어가서 주민등록 찍고 8번째 자리에 첫 번째 자리를 뽑아서 요놈이 는 2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4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자. 그럼 이제 뭐예요? 1, 3이면 남자, 2, 3이면 여자. 정확하게 표현이 된 거고 5 나오면 공백으로 표시하라는 얘기겠죠. 이제. 6 나와도 공백, 7 나와도 공백, 8 나와도 공백, 9 나와도 공백, 0 나와도 공백. 1 나오면 남자, 2 나오면 여자, 3 나오면 남자, 4 나오면 여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도 정답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 나오면 남자, 3 나오면 남자, 2 나오면 여자, 4 나오면 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정답되고 또 뭐예요? 아까처럼 하나만 1, 3이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 이런 식으로 해도 정답은 된다라는 얘기죠. 길다 뿐이지 뭐 개념은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영역에 골뱅이 앞에 입력된 글자만을 추출해서 거기에 회원의 영역을 표시하시오 라는 얘기죠.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id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골뱅이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글자 수만 찾아주면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자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나가면 되겠고, 여기는 첫 번째를 기준으로, 미드 함수의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글자만 자리에 뽑아주면 되고, 여기는 다섯 자리 뽑아주면 되고, 여기도 다섯 자리 뽑아주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뽑아주면 되고, 그죠? 근데 아까처럼 미드에 한 자리 두 자리에 뽑는 건 고정이 되기 때문에 편한데, 여기는 뭐예요? 자릿수가 가변이란 말이에요. 다섯 자리일 수도 있고 여섯 자리일 수도 있고 일곱 자리일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 골뱅이 자릿수를 찾아서 그 자릿수가 몇 번째 있느냐, 거기에 빼기 1 하면 그 앞자리까지 개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치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치 함수라는 것은 특정한 문자를 찾아서 그 놈이 몇 번째에 있느냐를 알려주는 함수가 바로 서치 함수라는 거예요. 서치, 검색해서 골뱅이라는 문자를 찾아 그 놈이 몇 번째에 있느냐, 그 숫자를 나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째에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고,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겠죠. 얘는 여섯 번째 골뱅이가 있습니다. 얘는 일곱 번째 골뱅이 있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니까 아이디는 결국 뭐예요? 그 앞자리 빼기 1 하면 여섯 번째 값만 미드 함수로 적용시켜 준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미드로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에 스타트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까지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글자 수를 아이디만 뽑아야 되니까 골뱅이 앞자리까지만 나는 뽑아주면 그게 아이디니까 여기에 이제 서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서치 ARCH 서치 함수로 들어가죠. 서치로 들어가서 서치 함수 마법사 띄워서 골뱅이를 찾아라. 골뱅이를 모든 셀에 골뱅이가 있으니까 골뱅이를 찾아라. 그 골뱅이를 찾아 어디에? J17셀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스타트 넘버는 처음부터 찾아라 라고 하면 1 넣어주면 되고, 두 번째부터 찾아라 그러면 뭐 2 넣어주고 그걸 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 어차피 첫 번째부터 하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왼쪽에부터 검색을 시작하고자 하는 곳에 문자 개수를 하는 거라는 거죠. 생략하면 첫 번째부터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골뱅이를 첫 번째부터 찾으라고 쭉 찾았더니 뭐예요? 여섯 번째 골뱅이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있으니까 미드 함수는 여섯 번째까지 하니까 골뱅이까지 표시가 돼요. 미드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골뱅이는 빼야 돼.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2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까지 미드 함수에서 뽑아내는 거죠. 글자를. 확인 버튼 눌러주면 쭉 이제 아이디만 뽑겠죠. 골뱅이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칸을 했으니까. 요거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찍고 J17셀 찍고 개인당, 그리고 나서 미드로 빠져나와서 빼기 1 해주면 되는 거예요. 빼기 1.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 점수의 평균에서 소속팀이 서울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의 평균값을 구해래요.
그리고 빼기. 뭐? 서울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구하고 그놈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이니까 하나, 둘, 세 명이죠. 이 세 명분에 해당하는 걸 빼서 여기다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 즉 개인 점수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서울 소속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값을 구해서 그놈을 빼라는 거야. 그 말 뜻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을 구하는 건 당연히 뭐?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에버리지 더블 클릭 fx. 여기는 쓱 범위 긁어요.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그랬더니 90.556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요? 전체 평균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빼기 이렇게 하고 이제 뭡니까? 서울 지역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요? 거기에 있는 d 에버리지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d 에버리지 더블 클릭 fx.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이렇게 긁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긁어도 상관없고 전체 긁어도 상관없으니까 이건 뭐 어차피 정답 처리가 되는 거니까. 단지 평균을 구하는 항목은 당연히 필드는 개인 점수 이쪽 항목을 제시해 줘야 되겠고, 조건은 어디를 긁어야 돼요? 따로 조건을 만드는 게 없다라고 하면 여기를 긁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이렇게. 왜? 소속팀이 서울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긁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89라는 평균이 나옵니다. 서울 지역, 서울에 해당하는 평균은 89. 전체 평균은 얼마? 나왔었죠. 네. 그놈의 빼니까 어떻게 돼요? 1.55556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이해가 되면 함수를 적용시켜서 함수 만드는 연습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죠?